네. NPL.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NPL인데요. NPL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는 함부로 돈을 안 빌려주죠. 내 신용도 평가하고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도 알아보고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다 은행에서는 평가해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워져서 돈을 못 갚을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문가님? 뭐 은행에서 막 받아야겠죠. 독촉하고 돈 받아야겠죠. 하겠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은행에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 부실화된 채권을 NPL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네. 이미 부실화된 거를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수익을 그렇죠. 난다는지. 이제 그게 바로 그러니까 핵심인데요. 전문가들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은 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그렇죠.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은행에 가서 1억 원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1억 대출해주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거든요. 1억이 아니고 얼마를 설정해 주죠, 전문가님? 보통은 저당 130%, 120% 뭐 이렇게 130% 설정해 주죠. 네. 자, 1억을 내가 대출 받았는데 은행에서는 130%를 딱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네. 잠깐만요. 1억을 대출을 받으면 그렇죠. 1억 3천에 대한 그렇죠. 1억 3천을 설정해 놓죠. 근저당을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1억 3천까지 받을 수 있는 은행에서는 네. 이 지연 손해금이라 하는 그 연체이자를 붙여가지고 네. 130%에 받을 수 있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1억 3천까지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행은 어쨌든 이 근저당을 팔면 그렇죠. 1억 원을 회수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사는 사람은 아니죠. 1억 원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은행에서는 1억 원을 나한테 빌려줬는데 네. 은행에서는 몇 개월 동안 못 받은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6개월 동안 이자를 못 받았다. 그러면 연체이자가 20%다. 그러면 연체이자가 6개월 동안 쌓였겠죠. 그렇죠. 그럼 1억 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1억 2천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1억 2천에 그럼 판다는 거죠. 1억 2천에 파는 게 아니고 1억 2천 팔면은 수익이 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대출 받은 금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보다 약간 할인해서 사왔을 경우에 네네. 그러면 만약에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1억 3천이 됐다고 하면 금액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채권 최고액만큼 잡아놓은 거의 차익을 그렇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해갖고 1억을 대출을 해줬는데 그렇죠. 1억 3천에 대한 근저당을 잡고 네. 그걸 1억보다 조금 비싸게 팔아갖고 그렇죠. 1억 쪽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산 사람이 네. 1억 3천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뭐 30% 깔고 가는 거네요. 30%는 거의 깔고 안 가는 되겠- 거죠. 안 되겠구나. 예, 안 단순 되겠구나. 계산으로 30%. 네. 물론 우리가 채권을 사올 때는 뭐 경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지만 네. 단순 계산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30%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깔고 가는 거네 그냥. 깔고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공익임선달이네. 자, 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NPL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담보가 있는 NPL 물건을 사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건 뭐 읽어보세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전적 의미와 상품적 의미가 있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 사전적 의미란 무슨 얘기냐? 은행에서 부실하던 채권, 이 채권을 NPL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품적 의미라는 것은 뭐냐? 금융기관들은, 은행들은 이 채권을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실이 많이 쌓이면 금감원에서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NPL 채권들을 자, 매각을 합니다. 매각하는데 이걸 매각하면 파는 회사들이 있겠죠. 네네. 그럼 사는 회사들은 이거를 매입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NPL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금리가 올라가거나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좀 불황이 되거나 경기가 죽었을 때 훨씬 좋겠죠. 이런 물건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대출 받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좀 안타깝지만 이 채권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채권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경기에 대한 반대되는 투자처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네, 그렇게 그럼 하시면 경기가 되겠어요. 좋으면은 뭐 수익이 안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항상 이 아니고. 부실 채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 채권을 보통 연말 정도에 많이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사올 수 있는 거죠. 사와서 배당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배당으로. 그러면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종류가 여러 개라고 했어요. 뭐 네.
여러 종류의 채권을 뭐 이렇게 다루는 게 이제 NPL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크게 뭐 몇 종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보가 있는 NPL 채권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무담보 NPL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요거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 안 해드리고요. 항상 담보가 있는 물건 자체를 사는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전문가한테 말씀드린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대출액의 130%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담보와 무담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담보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홍삼이 있는데요. 이 원가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어르신들한테 30만 원씩 파는 거예요. 폭리죠. 도둑놈이죠. 도둑놈입니다. 네, 도둑놈. 근데 어르신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 30만 원짜리를 6개월 할부로 끊었습니다. 5만 원씩 끊는 거예요. 근데 돈을 잘 내시다가 3개월 동안만 내시고 그때부터 못 내신 거예요. 그러면 홍삼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3개월 받았으니까 얼마 정도의 뭐 수익이 생긴 거죠? 50% 수익은 생긴 거죠. 네, 네. 10만 원인데 5만 원 번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이걸 계속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홍삼 장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채권을 팝니다. 어디에 파느냐? 채권 추심 업체에 팔 수밖에 없겠죠. 아,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네, 15만 원을 덜 받았어요. 네, 이거를 판다. 그렇죠, 팔죠. 이게 NPL이다. 이게 NPL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신기하네요. 좀 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느냐? 네. 이 무담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돈을 못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쉽게 추심이 안 말씀드리면.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채권 추심회사에 이 물건을 파는데, 이 채권을 파는데 채권 추심회사가 이게 이상하지 않는 한 그렇죠. 15만 원 다 주고 사오지 사오지 않을 거란 않겠죠. 말이에요. 예. 분명히 합의를 해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싸게 사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채권 추심회사도 이거를 15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사옵니다. 뭐 3만 원에 자, 살 수도 있고. 뭐 5만 그런 원에 거는. 5만 원에 사오면 이 채권 추심회사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을 다 받았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채권 추심회사는 몇 프로 정도의 수익을 낼까요, 전문가님? 200%가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네. 200% 200% 수익을 예. 낼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돈을 못 낼 수 있는 확률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담보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싸게 파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훨씬 싸게 수익을 많이 파는 낼 수 거죠. 있고. 네, 맞습니다. 역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NPL을 우리가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배당 수익인데요.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이 NPL 물건들은 항상 경매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이 물건 되게 좋다라고 해서 낙찰이 되면 법원에서는 배당금을 주겠죠. 아, 그러면은 잠깐만요. 네, NPL로 수익을 내는 게 뭐 투자처나 투자회사에서 돈을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법원에서 돈이 나온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잠깐 지금 일단은 NPL의 매력적인 거 지금부터 두 개는 찾았어요. 네, 깔고 간다. 깔고 간다. 30% 뭐 깔고 30% 간다. 20%면 깔고 간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뭐 해당 회사나 네. 뭐 판매처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법원에서 돈이 나온다. 그렇죠. 그 이제 수익성과 안정성 일단은 다 잡았네. 네, 맞습니다. 리스크가 많이 많이 줄어들죠. 축소가 됐다. 네네. 아, 그래서 이게 오늘 시크릿이군요. 네, 그래서 되게 안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NPL 채권을 샀을 때 아까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1억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낙찰이 돼가지고 1억 3천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남죠? 3천이 남죠. 네, 3천이 남죠. 자, 단순 계산으로 이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3천만 원이. 물론 3천만 원이 다 들어오진 않겠죠. 네, 글씨는 잘 기본적인 못 쓰시는군요. 비용들이 네.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NPL 채권을 제가 샀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이 채권을 산 저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물건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나중에 이걸 잘 운영해 가지고 수익을 발생하고 싶어. 이런 게 바로 이 낙찰받는 법. 이건 좀 얘기가 어려운데요. 유입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생겼어요 지금. 네. 그러면은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푸땡땡땡 아파트가 네. 물건으로 나왔다 어느 동네에. 네네. 그러면은 그 푸땡땡땡 아파트에서 네. 경매가 들어갔다. 네. 그럼 내가 여기다 NPL 물건을 이미 산 사람이야. 네. 그 샀어요. 사람 네. 그 사람이 직접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그렇죠. 낙찰을 받을 수가 이미 있죠. 깔고 간 수익에다가 네. 보통은 경매가 좀 싸잖아요.
그렇죠. 시세대로 일반적으로. 사는 것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싼 것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아, 이게 두 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는데요. 네. 자, 제가 만약 땡땡 아파트에 MPL 물건을 샀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걸 배당으로 받을까 아니면은 야, 저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이 아파트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렇지, 채권자 갖고 싶을 입장에서 수도 있지. 네, 갖고 싶으니까 제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그 아파트를 소유자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미 NPL 근저당에 대한 그렇죠. 물건을 사오고 그렇죠. 또 자기가 또 낙찰을 받고 그렇죠.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자, 제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 체결까지 금액을 썼을 경우에 또 상계 처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금액을 낮춰서 그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배당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내가 이 물건을 가져와서 이 소유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겠죠. 배당을 그러면 이제 받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물건으로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법원으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을 수도 네, 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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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이렇게 상당히 이제 좋은 투자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이렇게 같습니다. 좋은 거를 왜 방송으로 이제 다뤘을까요? 참. 그러니까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저런 거 오픈해도 돼요? 네. 네, YC니까 관계 없습니다. 네네. 네. 이분이 MPL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부산의 낭민동에 있는 7층짜리 건물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10월 26일 날 배당이 된 상품입니다. 자, 그럼 한번 좀 읽어볼게요. 보실까요? 예. 자, 지인의 소개로 처음 NPL 투자를 알게 됐는데 좀 고민이 많으셨다. 사기는 네. 아닐까 걱정이 많았는데 그렇죠. 뭐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부터 안심하고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네. 그 결과가 어떻게 자, 됐느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예시를 하나 갖고 오셨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정확히 이 물건은요, 부산 낭민동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인데요. 7층짜리 건물이고요. 이 금액에 대한 감정가가 17억 정도에 나온 물건입니다. 네. 자, 그럼 이 물건을 우리가 얼마에 사왔느냐? 매입 금액은 한 10억 5천만 원 정도에 사왔습니다. 10억 5천이요? 네, 10억 5천에 사왔어요. 네. 자, 그러면 10억 5천에 사왔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채권 최고액 네. 130%까지 설정된 금액이 약 13억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그러면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바로 17억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가만큼 네. 뭐 유찰 없이 그냥 낙찰됐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여기도 경매에 참여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네. 17억 정도의 낙찰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님 말씀드린 이분께서 매입 금액이 10억 5천인데 과연 10억 5천을 다 주고 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주고 사지 않았을까요? 그럼 엄청나게 부자죠. 자, 다 주고 안 사시고요. 네. 한 투자되신 금액이 2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2억 정도? 예, 실제 2억 그럼 정도가 나머지 투자가 돈은 됐어요. 뭐 자, 나머지 돈은 이 NPL 우리가 사올 때 보통 질권 대출이라는 걸 통해서 채권을 사올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청주에 있는 모 저축은행에서 약 9억 정도의 질권 대출을 받아서 이 채권을 사온 겁니다. 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레버러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바로 지렛대 원리. 조그만 내 돈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2억을 투자해서 이분은 최종적으로 약 3,30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내신 거예요. 그럼 기간이 얼마나? 기간은 요건 한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8개월? 네. 야, 이거 자, 근데 뭐 중요한 네.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물건을 선택할 때 네. 야, 이 물건이 얼마 정도에 낙찰될 건지 이 물건을 잘 권리 분석해서 수익이 잘 날 건지를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거를 누가 그것들을 전문가님이 이제 우리 해주시는 같은 건가요? 사람들이 하는 네, 거죠. 네, 예. 전문가님이 잘 네, 하시는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이런 좋은 물건들이 이분들이 선택하셔서 이분께서 선택하셔서 결론적으로는 8개월 만에 약 한 26% 정도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배당 수익은 한 3,3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야, 그럼 잠깐만요. 이거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지금 뭐 한 1억, 2억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고 3,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 그럼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물건지마다 네. 다 그러니까 총 매입 금액보다 더 적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사례가 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 일반적으로 매입 금액보다는 우리가 채권을 매입할 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채권을 가능하면 싸게 사오는 게 좋겠죠. 네. 채권을 싸게 사오는 게 좋고 가장 또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물건을 분석할 때 이 물건이 과연 낙찰이 잘 될 것인가. 네. 그다음에 권리 분석이라 하는데요. 우리가 권리 분석을 잘해서 우리가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나보다 먼저 가져가면 안 되니까 선순위라고 하는데 선순위가 얼마가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뭐 네. 어쨌든 뭐 수익이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재밌네요. 자, 그래서 아까 배당이 종결된 부산에 있는 낭미동 물건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 네. 앞으로 예정된 물건을 뭐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 있는 땡땡 아파트인데요. 요거는 현재 감정 평가 금액이 한 6억 9천 정도가 나오고요. 네. 채권 최고액이 6억 7,600만 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주변 시세는 한 7억 정도가 되고요. 자, 이건 물론 당연히 1순위 채권을 사오는 거죠. 네, 2순위는 필요 없습니다. 수익이 안 납니다. 저희가 한번 딱 검토해 보니까 내가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면 이 채권을 사올 수가 있고요. 투자 기간은 10개월 정도. 이 10개월이라는 의미는 배당까지 받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은 약 한 1,200만 원 정도 배당 수익이 창출될 것 같습니다. 자,